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와 방산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산협력 계약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을 하는 뒷배경에 나와 있는 그림, 그리고 그 계약을 마치고 증정한 선물, 이런 것에서 어떤 무기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를 튀르키예 사실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깝죠.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에 공급, 현지 생산하려는 것 같은데, 이 무기가 들어가면 러시아는 어떻게 될지 재앙에 가까운 타격을 받게 될 텐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루마니아 최대 군사 전문 매체가 한국의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해야 된다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서부터 러시아 국방부는 국영 포병 무기 개발 업체에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루마니아 최대 군사 전문지에서 한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29억 9천만 유로 규모의 루마니아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보도가 현지 언론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600톤급 초계함인 빅토리급 6척을 대체하는 싱가포르 해군의 차세대 다목적 전투함 MRCV 초도함이 용골 거치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체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기준 배수량 8,000톤, 만재 배수량 10,000톤 이상인 이 거함은 2030년까지 6척이 건조돼 기존 빅토리급을 모두 대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뒤 실망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었던 레오파르트 2A4 전차가 오랜만에 명성을 회복했습니다. 격전지 쿠라코베 전선에 투입된 제33 기계화 예단의 레오파르트 2A4 전차가 1분 사이에 러시아군 기갑차량 2대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속사 능력과 정밀 사격 능력을 입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의 전투 행동 반경을 누리기 위한 기술 개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4년 전 취소된 컨포멀 연료 탱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컨포멀 탱크가 도입되면 슈퍼호넷의 작전 반경이 1000km 수준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국영 포병 무기 및 탄약 개발 기업인 바키레프 기계공학연구소를 상대로 2,9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연구소가 개발해 현재 양산 중인 여러 무기들의 성능과 신뢰성이 러시아군이 요구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성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료들의 책임을 업체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장갑차가 바로 레드백 장갑차죠. 호주에 수출 성공했고, 그리고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지금 한창 홍보를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가 서방제 무기로 바꿔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장갑차 사업으로 29억 9천만 유로를 통해서 298대의 장갑차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대당 한 1,000만 달러, 대당 한 14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죠. 엄청난 사업인데, 여기에 이 현지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가 한국에 레드백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카이가 야, 이거 좀 작업 좀 하는 것 같다, 또 한화가 작업 좀 하는 것 같다, 자, 이랬는데, 여기 또 한화가 또 한번 작업을 해서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마음이 우러나서 썼는지, 어쨌든 이렇게 어떤 그 연유에 의해서 기사를 썼든지,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이 말 맞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 일단 한화의 K9을 현지 생산하는데 그게 라인 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라인에서 또 이 레드백 장갑차도 그대로 또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라인 중복으로 안 깔고 그 한화의 K9 생산 현장에서 바로 레드백까지 할 수 있으니까 더 싸게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패키지로, 그 하나가 주장했던 게 바로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패키지로 이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하는 게 좋다. 자, 이런 기사를 썼는데 타당합니다. 자, 그래서
1차 사업이 298대 29억 9천만 유로, 그리고 2차 사업도 해서 토탈 한 500대 정도 규모의 이 장갑차 사업인데 이거 엄청난 거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가 지금 현재 빅토리급 600톤짜리 초계함 6척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뭐 그 위에 포미더블급 뭐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600톤짜리 초계함 6척을 대체하기 위해서 10,000톤짜리를 6척 건조한다. 이게 초계함입니까? 아니죠. 거의 뭐 구축함 이상의 그런 덩치인데, 자, 여기에 일단 600톤짜리 초계함에 승조원이 80명 들어가니까 이것도 자동화 다 해서 80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기능이 들어있어서 80명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능이냐? 일단 여기 일체형 마스터에 A사 레이더가 들어가는데 300km 대공 탐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수직 발사기에 아스타 30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있는 아스타 30을 집어넣습니다. 초계함이 갑자기 이렇게 변신을 해요. 이 아스타 30 같은 경우는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가지고 있죠. 자, 이거 그리고 76mm 함포, 또 여기다가 블루스피어 대한미사일 들어가죠. 이스라엘 가브리엘, 그 지금 에스토니아, 핀란드가 지금 블루스피어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미사일 들어가고 헬기 운용 능력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소나도 있습니다. 대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대공전, 대잠전, 대함전 다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UAV, USV, 그러니까 UAV는 하늘 날아다니는 드론이죠. USV는 해상에서 움직이는 무인 수상정 드론이죠. 그리고 UUV, 잠수정, 무인 잠수정까지 해서 이런 종합적인 운용 능력까지 가지고 있고, 타스, 소나, 함수 소나도 있고 타스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소나도 있는데, 이걸 다 하는데 아니 3교대로 돌아가면 이거 하나하나만 한 명만 앉혀놓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인원이 들어갈 텐데 80명으로 전 택도 없다. 곱하기 2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600톤짜리를 10,000톤짜리로 대체하는 싱가포르의 패기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레오파르트 A4 전차. 이 전차가 전선에서 1분에 적기갑, 그러니까 동영상이 너무 흐릿해서 지금 보시는데 너무 흐릿해서 타겟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BTR 계열의 장갑차거나 MTLV 계열의 장갑차거나 하여튼 장갑차 같아요. 전차는 아니고 장갑차 2대를 1분 만에 탁탁 격파했다. 그래서 헌터 킬러 능력을 과시했다라는 건데, 뭐 장갑차에게 지면 안 되죠. 어쨌든 레오파르트 A4의 오랜만의 전과 영상이 들어와서 보여드렸습니다. 레오파르트 A4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우리 K1 A1 전차하고 좀 비슷한 능력의 전차인데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K1 A1 전차 지금 이제 K1 A2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아무튼 이 방어력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업그레이드 개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슈퍼 호넷 전투기에 이렇게 등짝에다가 뭔가를 얹었죠. 바로 컨포멀 탱크입니다. 이 외부 장착 컨포멀 탱크, 이거를 얹어서 공대공 기준으로 암람 미사일 6발,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2발, 이렇게 8발의 공대공 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 이 컨포멀 탱크를 얹으면 한 218에서 248km 전투 행동 방향이 더 늘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슈퍼넷의 전투 행동 방향이 744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투도 그렇고 항공모함에 탑재를 하는데 F-35C 같은 경우는 1000km 이상의 행동 반경이죠. 그런데 같이 작전해야 되는 이 슈퍼넷은 744km다. 이런 밸런스가 안 맞죠. 또 이 F-35의 작전을 지원해줘야 되는 그라울러 전자전기, 역시 슈퍼넷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744km.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컨포멀 탱크를 장착해서 이 항속거리를 느리고 전투 행동 방향을 느려서 한 1000km까지 느린다. 물론 뭐 기동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도 F-35하고 보조를 맞춘다. 굉장히 당연한 그런 개량이 아닌가. 그래서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하는 F-16 진작에 컨포멀 탱크 얹었죠. 그리고 보잉에서 같은 회사죠. 만드는 F-15 컨포멀 탱크 얹었죠. 그러니까
이 수포원에 또 당연히 얹어야 될 것을 이제서야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영 포병 무기 개발 업체인데 러시아에 여기는 자기들이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설계해서 설계를 하는데요. 그래서 포탄, 포신 뭐 이런 거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게 실전에서 설계된 성능대로 안 나온다 해서 러시아 정부가 이 회사에 2,9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기네들이 그럼 시험평가를 제대로 했어야지. 실전 가보니까 제대로 안 나와. 그러면 시험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시험평가 단계에서 야 이거 요구한 성능대로 안 나왔잖아 다시 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전 가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런데 이 산이 아닌가비요는 사실은 중간에서 야 이 산 가자 한 놈이 있는데 예.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왜? 자기 편이니까 엄한 회사에게 지금 2,9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하는 러시아 정부입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을 위해 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직후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와 드론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계약식에서 튀르키예 측 업체의 이벤트 때문에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튀르키예 드론 제조업체 바이락타르가 현지 시각 10월 23일 튀르키예 사하 방산 전시장에서 드론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바이락타르 측이 밝혔습니다. 이 계약식은 우크라이나 정부 측 대표로 안드리 슈비하 외무장관이 바이락타르 측에서는 할룩 바이락타르 최고 경영자가 서명했는데요. 양측은 계약식을 공개하면서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바이락타르 CEO가 슈비하 장관에게 깜짝 선물로 준 모형이 이 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되는데요. 바이락타르 측은 현재 시제기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키질렐마 모형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했습니다. 키질렐마 무인 전투기는 우크라이나제 AL-25TLT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는 초음속 버전, AL-322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는 아음속 버전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 6톤인 이 무인기는 완전 자율 이착륙 및 비행 능력, 자체 에이서 레이더를 이용한 상황 인식 능력, 내부 무장창을 사용한 스텔스 능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의 전투행동 반경은 930km이고 내부 무장창에 250파운드급 폭탄 최대 4발을 탑재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 내륙에서 출격해도 모스크바 중심부를 초정밀 폭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키우주 미공개 장소에 지난 2월부터 바이락타르 드론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것인데요. 25년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이 공장은 연간 120대의 드론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지만 어떤 기종이 생산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약이 키질렐마 도입 계약일 경우 이는 러시아에게 재앙에 가까운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푸틴과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도 병 주고 약 주는 에르도안, 도대체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이락타르 TB2 이걸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 때 활약을 많이 했었죠. 그 바이락타르,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 셀죽 바이락타르가 여기 이 회사의 기술이사죠. 그리고 그 형 할룩 바이락타르가 최고 경영자 대표입니다. 지금 방산 전시회한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그리고 이 최고 경영자인 할룩 바이락타르가 이렇게 협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 뒤에 보면 무인기가 보입니다. 이 무인기가 바로 아킨시라는 무인기인데 이 아킨시 무인기는 탑재량이 2톤 이상입니다. 무인기인데 2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하니까 굉장한 거죠. 속도는 좀 느려요. 프로펠러기니까 시속 361km, 그러나 작전 반경이 무려 3000km라고 튀르키예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킨시를 만드나? 지금 이 키우의 지하시설에 지금 건설공장 80% 공정 상태로 지금 지하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생산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뒤에 걸린 그림을 보면 아킨시 지금 걸려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아킨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강력한 2톤의 폭장량을 가진 그리고 연간 120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거 120대 그런 공장을 만드는데 아킨시인가? 네. 그런데 이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외무장관에게 이 바이락타르가 이걸 줍니다. 모형을 하나 선물하는데 바로
이거는 키질렐마예요. 스텔스 무인 전투기입니다. 모형을 이거 선물했다고 한 것은 이 모형 비쌉니다. 자, 이런 거 선물했다는 것은 바로 이거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이 키질렐마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보면 이렇게 내부 무장창이 장착되어 있어요. 생긴 거 딱 봐도 그냥 중국의 제20 전투기하고 이 카나드가 있어서 좀 흡사하게 생겼는데, 뒤에 이 에어 인테이크 그 엔진 배기 뿜어 나오는 이 부분도 아주 보호를 많이 해서 스텔스 능력이 제20보다는 훨씬 뛰어날 것이다 라는 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동영상 계속 플레이가 이제 됩니다. 자, 이 키질렐마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거 키질렐마가 아니겠냐? 예를 들어서 여기 FA50 모형 있죠? 이 FA50 모형을 선물했는데 뭐 실제 내용은 다른 거다. 이게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비싼 모형인데. 그래서 키질렐마가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성능이 어떻게 되냐면 내부 무장창에 250파운드 폭탄 4발을 장착할 수 있어요. 미국의 SDB 같은 거,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죠. 4발. 그리고 속도는 아음속 버전일 경우에 시속 1100km, 빠르죠. 거기다가 스텔스입니다. 작전 방향 930km.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내륙에서 출발해도 모스크바까지 작전 방향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튀르키예제 공대공 미사일 2발도 탑재가 돼요. 내부 무장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4대를 띄워요. 2대는 SDB,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죠. 그런 거 튀르키예제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탑재를 하고 2대는 공대공 무장을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적 전투기가 나왔다. 그러면 공대공 스텔스니까 여기는 적 전투기를 공대공 무기로 격추를 시켜버리고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적 레이더 기지가 나왔다. 이게 좀 위험하다. 그러면 정밀 유도 폭탄 날려서 레이더 기지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해서 크렘린 궁에다가 250파운드짜리 폭탄 한 5발 떨어뜨리고 돌아옵니다. 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 스텔스 그리고 A사 레이더까지 장착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 AI가 탑재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으로 데이터 링크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부 무장창에 1000파운드가량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외부 무장창에도 또 각각 2발씩 해서 4발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텔스를 포기하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진 걸 생산하냐? 아까처럼 아킨시면 위협이 덜할 텐데, 그건 스텔스가 아닌 프로펠러 이 무인기니까. 그런데 이 제트 무인기를 만약에 생산한다? 자, 그러면 그냥 선물로 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제트 엔진, 터보팬 엔진을 우크라이나제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자기네들 엔진을 어차피 쓰는 거니까 그 엔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서 키우 지하시설에서 바로 이거 만들어버리면 되죠. 1년에 120대씩. 아킨신지 키질렐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라면 러시아에게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재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키질렐마 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튀르키예 이 무인 전투기 막 설명하다 보니까 와, 이거 대단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